안녕하세요. 사자조지산의 이철민 이사입니다. 제임스로 소개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부동산의 이대환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영상 찍는데 네. 앞으로는 좀 얼굴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뵙나? 1년 만에 같이 이렇게 찍는 거죠, 거의.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찾아뵙고자 했냐면 이 가산동에서 분양이 너무나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분양이 많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등기를 쳐야 되고 네. 건물이 지어진 현장들에 대해서 네.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대륙 22차입니다. 대륙 22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팀장님도 분양을 하셨죠? 예. 네. 저는 분양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건물이 지어지니까 생각보다 잘 지었어요. 대륙 원래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어요. 튼튼하게 잘 짓죠, 예. 그렇죠? 건물이 좀 쓰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를 하였어요. 대륙이 이제 지산 경력만 한 20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들이 그대로 녹아서 사무실이나 공장에 쓰기에 딱 맞게끔 특화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새 지어지는 지식산 센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하역장 데크가 없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요새 지어지는 것들이. 지산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게 보면 좀 경력이 있으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데 경력이 없더라도 이런 의견들을 좀 들으면 되는데 그 의견도 듣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적인 이제 성격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긴 한데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륙 건물들을 다 샅샅이 돌아다니며 보면은 네. 그래도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고 그렇죠. 네, 하역장 데크도 이제 올렸다 보니까 그 데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바닥 평평한 바닥에 데크를 지으려면은 땅 자체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조금 보니까 그 이제 시행사들도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현장에서는 안 받는 현장도 있고 네. 만드는 현장이 있는데 대륙은 그래도 안 만든 현장은 없었어요. 그것이 대륙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몇 개의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네, 가산 건물에 손님을 모시고 가봤잖아요. 임대차를 맞추려고. 근데 이제 임대차 물건을 대륙을 보여주고 를 보여줬는데 하자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다시 네. 대륙으로 와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건물들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자까지 보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투자자라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입주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빠져서 보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고 화물용도 다 보고 데크까지 다 보고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의 손님을 이제 마음에 잡아 끈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였나요? 대륙에서? 두 개 건물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산동 전체에 봤을 때 위치가 가깝고 신축이고 또 이 회사는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는 고급 인력이 잘 안 뽑힌다 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역세권 건물을 그것도 신축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타이밍이 맞게 대륙 22차가 모든 조건에 맞아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대륙 22차 가격이 좀 많이 비쌌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분양가 논란은 있었긴 했지만 이게 또 분양이 한 방에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때 부동산 분위기와 심리 때문에 이제 한 방에 완판이 났었죠. 뭐 아침 9시부터 3시 동안에 분양이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 프리미엄 차익을 생각하고 샀던 분들이 이걸 팔고 싶었지만은 팔기가 쉽지가 않았었고 마이너스 물건도 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등기를 다 쳐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거래된 게 10건이 안 돼요. 와. 그 중에서는 초반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뭐 한 120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는 계약금 포기분도 있었습니다. 계약금 포기분 물건이 사실 나오면은 입주 기간을 훨씬 넘어가지고도 계속 이제 등기를 못 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 쳤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관리적 측면으로 보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다 치게끔 그리고 그 은행까지 알아봐서 대출을 최고 한 93%까지 대출하게 해줘서 계약까지 잔금까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90% 대출이 안 나왔다면은 상상도 하기 좀 그러네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계약금 포기할 바에는
등기를 치고 세를 놓고 추후에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마무리가 된 이유는 네. 임대차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네.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네. 수부장자들이. 또 역세권이고 신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한 35,000에서 4만인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지금 잘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사셨거든요. 아,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임차가 맞춰진 상태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맞출 게 없네요. 또 원래 이게 대롱 22차를 매매로 전매로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가서 대출 이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월세로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라서 그래서 월세로 들어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월세로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이제 회사 대표님들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은 마이너스가 조금 상당하긴 해요. 제가 이 계산을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평당가가 한 1,300만 원, 1,200만 원 정도에 이제 월세가 평당 4만 원 정도면은 네. 어떻게든 이제 또이또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1,700만 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좀 있지만 그래도 임차만 맞춰지면 난 버틸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다 장착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역세권은 마지노선이 한 90% 대출 시 한 1,500만 원이 넘으면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치가 안 좋은 자리는 평당 이제 25,000원 정도 월세를 받으니까 건축 라인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요거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게 나중에 수익면 측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부분을 미리 알고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네. 등기를 치고 나서 계속 나가는 이자나 관리비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은 또 겪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서울에서 전철역 10분 이내는 어디든지 다 임차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고 예. 좀 또 이제 부동산 그 투자 심리가 꺾였지만은 네. 그런데도 이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많이 꺾였다 보니 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번에는 가산동에 대룡 22차라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특히나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등기를 쳐야 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 컨텐츠를 찍었는데 다른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시기도 한 분들이 많겠고 앞으로 좀 등기를 어떻게 쳐야 되고 임대차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런 전략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또 컨텐츠로 한번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이제 계속 진행해 보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이제 뵐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